1979년에 지어졌으니 낡았다 허름하다 노후 딱지도 붙고도 남을지. 그런데 그래 보이나요? 매일 아침 어린애 세수시키듯 부부가 함께 합심해 쓸고 닦고. 아이고, 집에 쏘는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약간 너무 낡고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해서는 무슨 기곡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낡은 부분들이 다 가려지면서 잘생겼다, 참 환하게 생겼다, 훤하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제정신이냐 그렇게 오래된 집에 들어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서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오래됐는데 그런 흔적들을 갖고 있는 그런 큰 공간이 많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 동네가 또 그런 걸 품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신기했어요. 오래된 집과 그보다 더 오래된 동네가 지닌 아늑한 정취가 좋았다지요. 오늘도 그 마을길을 부지런히 오릅니다. 하하, 오늘은 마을 버스를 타고 등장하셨네요. 중점이네. 수고하세요. 인왕산이 쫙 보이는구나. 완전히 이제 계곡이 돼버렸네. 여기 옛날에 아파트 있었고, 인왕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수성동 계곡이구나, 여기가. 옛부터 사대문 안에 최고 비경하면은 여기가 첫손에 꼽혔다죠. 알고 보면 근현대 주거 역사가 단층처럼 쌓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 옥인 아파트라고 서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한 10년 전까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걸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곡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그만 집들이 개조가 돼가지고 연립주택이 되게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골목을 가다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연립주택, 90년대, 2000년대 연립주택까지 쫙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거 변천사를 거의 볼 수 있는 한 단면 같은 장소죠, 여기가. 10여 년 전만 해도 인왕산 자락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아 한때는 장안의 화제였다는 옥인 시범 아파트인데요. 9개동 300여 세대가 살 만큼 제법 규모가 있었지만은 다 철거되고 지금은 산기슭의 흔적으로만 남았죠. 하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인왕산 자락을 지키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11개동 1979년에 준공된 옥인 연립. 이 연립은 되게 오래된 연립이죠. 이게 한 40년이 훨씬 넘었다는데, 우리나라 연립주택으로 보면 거의 최고참 연립인 것 같아요. 건축법상으로는 연립주택이지만 대개 빌라라고도 하죠. 축대를 싸가지고 경사지를 이용해가지고 축대를 싼 다음에 한 단씩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꽤 여러 동이네요, 여기가. 올라올수록 경치는 더 좋아지고. 야, 그러네요. 청와대, 북악산까지. 그렇죠. 눈에만 담기에는 아까운 풍경이죠.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한 채 시간도 천천히 흘러갑니다. 좋다. 옛날에 보니까 이게 요새 이제 콘크리트로만 짓는데, 이 집들은 보니까 그 뼈대, 전반적인 뼈대는 콘크리트로 뼈대를 잡고 그 벽들을 조적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화조라 그러죠, 보통. 붉은 벽돌로 치장한 외벽,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인데요. 요새 새로 짓는 집들이 무지 튼튼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좀 뭐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요새는 이제 기계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손으로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붓고 사람들이 손으로 그걸 다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두고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 지은 집들의 뼈대가 의외로 튼튼해요. 그리고 이 집 지을 때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막 그 양산을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좀 꼼꼼하게 지었을 거예요. 겉모습만 봐도 세월이 줄줄 읽히는 집입니다. 아, 여기 되게 재밌네. 이게 창호를 보면은 이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보이네요. 저 창호는 뭐 한 80년대 그때 많이 썼던 알루미늄 그 샤시인데, 알루미늄 샤시고, 요거는 한 90년대 이후에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플라스틱 창호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조금씩 바꾼 것들이 이 집 전체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외면받지 않고 꾸준히 새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층이구나. 어휴, 이런 마감이 진짜 완전히 옛날 이런 황동으로 된. 한번 이거 한번 눌러봐야겠다. 계시나? 아까 인사했지, 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노란색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예. 제가 참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외를 좋아하는데, 노란색. 생각지 예. 못했던. 네. 소장님을 위해서 만든 물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예. 네. 이거 충격적인데요? 아니, 밖에서 본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서. 아니, 세상에. 얼마나 충격적이기에 이리도 수선을 피우나 했는데 어머나 고색 장연했던 그 집 맞나요? 구석구석이 세월의 덕에는커녕 깔끔 그 자체. 좁쌀한 복도를 성큼성큼 지나 만나게 되는 부엌도 산뜻합니다. 작지만 참 단정하네요. 네. 한 몇 평 정도 되는 집인가요? 집? 거의 한 19평에서 20평 정도 사이인 걸로 알고 있고요. 20평이면 옛날 네. 국민주택 이하네요. 옛날 국민주택이 25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도 작은 집이었는데 네. 놀랍게 방이 네. 3개였어요. 그쵸. 네. 저희가 그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작은 방을 봤는데 네. 제가 가로로 누우니까 못 눕겠더라고요. 대각선으로 네. 누우면 그러니까 겨우 이렇게 누울 그 수 있는. 2m가 안 되는. 네. 네. 거의 한 어. 170 정도 되려나? 170 정도 되네. 네. 저는 누울 수 있었는데. 저는 가능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표준이었나 봐요. 아니, 들어오는데 우리 현관. 19평 작은 집에 무려 3개씩이나 있던 방을 부부 두 식구 살림에 맞게 하나로 줄이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감행했습니다. 거실인지 모르시는 거실. 알고 보니까 거실. 이쪽이 쫙 보이네. 네. 인왕산이 그냥 쫙 이리로 흘러내리네, 저쪽으로. 네, 맞아요. 너무 좋다. 네, 정남향 거실 유난히 밝고 넓은데요. 넉넉히 들어오는 햇살도 그렇지만은 3m 훌쩍 높은 이 집 천장이 또 한몫했죠. 아니, 근데 여기 원래 그러면 천장이 있었겠네요. 네. 원래는. 거의 한 이 정도 네, 그 정도 높이였는데 높이로. 네, 이거를 위로 튼 거죠. 왜 근데 이거를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낮았어요. 낮았죠. 네, 옛날 굉장히. 집들 다 낮았죠.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층이니까 네,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아래층은 이게 안 되는 건데. 네, 네. 실제로 이걸 보고 3층으로 꼭 들어야겠다 네, 생각하고 저희는 아, 3층만 그러셨구나. 보러 다녔어요. 아. 네. 꼭대기층은 아래층과 달리 벽과 천장을 뜯어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답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벽을 또 틀어야, 그러면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진짜 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기둥과 벽만 남겨놓고 웬만한 벽은 다 그냥 다 철거를 해버렸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예. 네. 공사 당시 외벽까지 허물어 집의 앞뒤를 뻥뻥 뚫었습니다. 아우, 이건 뭐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을 새로 지은 거나 진배없네요. 집을
보통 부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집을 돈 주고 샀는데 부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도 잠깐 했던 것 같고, 네, 되게 이상했어요. 네. 저희가 벽을 많이 없앴다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자는 사이 이 집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더니 약간 악몽을 몇 번 꿨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랬겠어요. 내력벽만 빼고 단순히 공간 구분만 하는 벽들은 상당수 철거를 했는 거요. 거실의 이 기둥과 복도 수납장 너머 숨은 내력벽은 안전성을 고려해 남겼지만은요. 집의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로 된 집은 벽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식은 기둥 외에는 다 털면 돼요. 여기는 기둥이 집을 받쳐주고 있는 건데 벽식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것들이 벽식이에요. 기둥이 없이 그냥 벽들이 힘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벽을 어느 정도 여는 건 괜찮은데 다 없애버리면 집이 이제 내려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말로 네. 그 구조 계산을 해보고 어느 정도 열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열어야 되거든요. 낡고 오래된 데다 벽까지 뜯어내 확장한 집인 만큼 단열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단열재도 꼼꼼히, 보일러 배관도 전면 교체, 마치 구옥이라는 도화지 위에 부부의 취향을 마음껏 그려넣듯이요.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어서 옥인 연립에 저는 들어왔다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너무 낡아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뭐든지 비울 수 있고 비우는 대신에 우리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취향대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법처럼 재탄생한 집 탐구 이어갑니다. 뒤에 네. 공간이 하나 또 숨겨져 있는. 아, 네네네. 여기는 또 뭔가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작업하는 공간이구나. 하고, 아늑하게. 네. 거실 넘어 방을 튼 곳은 책꽂이로 공간 구분을 했습니다. 영화 전문 기자인 남편이 작업실로 쓰고 있다는데요. 이게 다 LP인가요? 아, 네네. 제가 아는 사람은 에릭 클랩턴 하나 있네요. 언플러그드. 아, 에릭 클랩튼. 아, 예. 하추나 없나요? 아, 이 책꽂이가 그러면은 이제 벽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양쪽으로 이제 꽂을 수 있게. 네. 그럼 여기는 그 선생님이 주로 작업을. 원래는 같이 쓸 네, 계획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네. 제 욕망들로 이제 드글드글하게 채워지면서. 아, 그렇구나. 네. 작은 집이지만 이래봬도 꽤 알차게 사용한다죠. 영준 씨와 주연 씨 부부는 집에서 생활도 하고 업무도 봅니다. 아내의 직업 또한 재택근무를 주로 하는 프리랜서 기자. 주 무대는 부엌이라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침실 말고는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 어쨌든 일을 할 때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고 서로한테 약간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최대한 멀리 남편은 저 끝에서 일하고 저는 가장 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24시간 집에서 머무르는 만큼 부부에게 집은 안식처이면서 곧 일터. 더없이 중요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집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를 지듯 리모델링에도 정성에 또 정성을 기울였다네요. 그러니까 얼핏 봤던 멋진 화장실을 정말 화장실 이렇게 멋있어. 근데 이거 무령왕릉 같아요. 네, 무령왕릉 가봤더니 이런 모양이 있어요. 저희가 좀 벽화를 마련할 거예요. 네. 어머나 고급 호텔 부럽지 않겠어요. 높고 웅장합니다. 하나치네요. 바나치 네, 맞아요. 바나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층고를 이용해가지고 네. 높은 걸 이렇게 박공으로 한 게 아니고 아치로 네. 승화하셨네요. 사실은 지금 선생님네 공간들이
네모난 공간이 있고 네. 약간 오각형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되게 다양한 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마다. 여기에 하나 더 현관부터 실내 소품까지 노란색으로 칠을 해 포인트를 줬는데요. 준공 당시부터 있었다는 이 집 골동품도 노란색. 작은 아이디어로 집의 표정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최애 공간인 부엌 탐구 차례. 야, 여기는 그래서 그 높이가 네. 딱 이 대지 레벨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부분이라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2층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기는 아까 3층 느낌이었는데 네. 이 풍경이 되게 좋은데요. 네, 약간 롱테이크 샷을 보고 있는 느낌. 영화적인.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절로 빠져들 것 같네요. 여기도 사실 베란다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건 절반만 놓고 다용도실만 놓고 네. 여기를 다 확장해서 다시 주방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예. 협소했던 부엌도 리모델링을 통해 확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아끼는 8인용 테이블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싱크대도 쓰기 편하게 위치를 옮겼습니다. 안 봐도 엄청난 대공사였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 집 고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구조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이거든요. 단독주택일 경우야 이렇게 옮길 수 있지만 여기는 왜 그냥 그 아래층하고 공동으로 쓰는 배관들이기 때문에 그게 수평을 잘못 잡으면 이게 역류할 수도 있고 대부분 한 40년 된 집은 배관이 거의 새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배관이 제일 먼저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뼈 그다음에 혈관이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싹 고쳐줘야 되는. 반면 그대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요 싱크대 하부장 문짝. 천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목재를 재활용을 했다죠. 집은 제일 중요한 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집만 해도 사실은 그냥 19평짜리 어떻게 보면 요새는 너무 조그만 집이잖아요. 조그만 집인데 그 안에 공간에 선생님이 계속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장은 어떤 거였고 이 문은 어떤 거였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집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50평까지 왔어요. 네, 100평까지. 체감 넓이가 50평까지 왔어요. 아, 저 약간 여기다 이제 네. 이명란 건축가님이지만 마음의 백평집 이렇게. 아우 먹음직스럽기도 해라. 코끝까지 봄 내음이 끼쳐옵니다. 늘 안 보잖아, 가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먹으면서 밖에 보는 게 좀 재밌긴 한 것 같아. 개나리가 있죠. 이 부부를 만나 오래된 빌라의 시간도 봄처럼 움트는 중입니다. 열한 개 동이 있는 옥인 연립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나 보다. 요 집인가? 아, 여기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실례 많습니다. 야, 예,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까? 오, 집이. 세상에 여기가 가정집이라고요? 전시장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바닥과 천장 마감재가 독특합니다. 집이 너무 멋있어요.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예.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티아라 씨.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전전하다 이 집을 만났다는데요. 한국인 친구가 손수 리모델링한 이곳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는 이제 타일로 이렇게 타일로 되게 멋있게 하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노출을 했네요. 콘크리트 질감이 살아있는 천장. 아까 처음에 왔던 집하고는 너무 이렇게 같은 집인데 집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너무 멋있게 고치셔가지고. I remember the first time I visited this place. The moment I walked in this house, it was love at first sight. I just fell in love with it. Look at it, it's like so different from other departments. This is so Korean, but not so Korean. 소장님 네. 알아들으셨어요? 대강. 아니, 한국적이지만 한국적이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이고. No, I actually really like it. When I lived in Beijing, I also lived in a place like that. It was a really old apartment from outside, but inside the landlord renovated the whole apartment. It looks really cozy. That's why I was looking for that kind of house in Korea. I can see how much the owner loved this house. And everywhere that you see is her design. I feel like home here. So you can see here now is the kitchen, but it used to be a room. 작은 방과 베란다를 없애 확장한 부엌. 역시나 마감재가 감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던 곳을 방 하나를 주방 공간으로 넓히고 그다음에 이런 시멘트 벽 같은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걸 되게 이제 거칠게 느끼는데 이 집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친 거하고 이렇게 매끈한 게 같이 공존을 하니까 이 느낌이 되게 오래된 느낌과 되게 이렇게 산뜻한 느낌이 같이 공존을 하니까 되게 좋습니다. 볼수록 매력이 남다르죠. 거실벽 넘어 침실은 또 어떨까요? 창이 특이하네요.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가 보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바람이 안 통하고 이렇게 열면 환기가 되는 아주 기능성 처음 봤는데요, 저도 이거는. 아, 이거 좋은데? 특이하다. I have a very nomadic lifestyle. I have lived in many different cities. For example, Shenzhen, Shanghai, Beijing, Hong Kong, London, Geneva, and now I'm in Seoul. And this is the best city I've ever lived in. 1979년생 해묵었어도 마음껏 고쳐 살기 좋은 옥인 연립은 여전히 청춘을 삽니다. 이번엔 구록으로 왔습니다.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에 이런 데가 다 있었네요. 어머나. 완전히 오래된. 나지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교외 전원주택단지 느낌이 물씬인데요. 완전히 좀 분위기가 여기는 이렇게 전원의 느낌이 나요. 동네 들어오는 초입 주변도 그렇고 산도 많고 한 80년대에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인동 간격도 넓고 공지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그 전원형이죠, 이를테면은. 봄이면 꽃터널이 된다는 수목도 잘 가꿔져 있습니다. 갈수록 풍경이 대단한 풍경들이. 아이고, 이건 뭔가요, 소장님? 이게 이건 이제 유물이 됐죠. 옛날에는 그 공급되는 상수도 수압이 낮으니까 집까지 물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물을 받아서 집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물탱크죠, 쉽게 얘기해서. 고가수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우리 집들 보면 위에 파란 통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고가수조예요. 수압이 낮으니까 거기서 물을 받아서 집으로 보내는. 한때는 위용을 자랑했을 크고 오래된 단지. 널찍한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어서 멋있네. 이곳은 지난 1983년 도심 속 전원주택을 표방하며 고급 빌라 단지로 조성이 되었다죠. 전원주택처럼 마당이 있고 집마다 벽이 붙어 있는 것도 신선하고 참 재밌는데요.
하마터면 40년 전 지어졌다는 사실을 까먹을 뻔했어요. (40년이라는) 거는 벌써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저희가 온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뭐 낡았다거나 누추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자연석과 뭐 기아를 써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더 아름답네요. 야, 햇빛 좋다. 봄은 봄이다. 야. 꽃, 수선화 꽃 어디다 심지? 나는 수선화. 따스한 봄볕 아래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치. 내 최애 공간에서 볼 수 있게. 꽃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올해는 남편이 통 크게 양보했다지요. 꽃밭에 공들이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여기다 농작물 심었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양보를 한다. 그렇지. 뭐야? 여기가 저기 여주 밭이어서 여주. 호박 내가 여주. 오이밭, 호박밭 다 그랬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작은 마당이 생기고부터 봄이면 심신이 들썩들썩합니다. 여기 와서 땅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나는 여기 잔디밭 있고 꽃 심고 나이로 막 야 그랬는데 이제 남편은 또 나랑 생각이 달랐던 거지. 먹거리. 퇴근하면은 제 2의 놀이터예요, 제 놀이터. 여기 오면은 흙도 만지고 참 좋아요. 아, 스트레스 확 풀리죠. 네. 안녕하세요. 결혼 36년 차 조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김혜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전원주택, 그렇게 땅을 받고 이렇게 전원주택을 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나이 먹어서도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집은 직장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여가지고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전원주택 그렇게 생활처럼 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네, 너무 사랑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사랑해. 일터와 가까우면서도 전원의 여유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집. 여기가 꼭 그랬다네요. 제가 작년에 농사진 무에 원래 이 독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좋죠, 뭐 옛날 생각나고. 아니, 안 얼었어? 그래도 농사 지어서 잘 먹네. 네팔에서 진료할 때 전기 나간 거 생각나, 여보? 아유, 깜깜해가지고 암담했지. 거기는 전기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하루에 한 70명, 80명 갔나? 그렇지, 그렇게 봤지. 네. 또 못 먹었지. 치과에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 남편은 35년 차 치과 의사입니다. 휴일 없이 일하는 것도 모자라 해마다 의료 봉사를 떠날 만큼 소문난 일쟁인데요. 그런 남편과 아내 모두를 만족시키고 가정의 평화까지 지켜낸 집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아, 요 집인가? 아, 여기 건축 탐구 붙어 있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했던 분을 직접 뵈니까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집을. 아이고. 아니, 근데 단지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부엌의 네. 장점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은 이 집을 외관은 그 옛날 저 붙인 것 그대로 거의 비슷한 손대지 거 않고. 같고, 창은 조금 고치신 것 같고, 내부는 네. 그럼 많이 손을 대셨나요? 전체 다 뜯어고쳐. 골조만. 골조만 남겨놓고. 네. 야, 그럼 기대가 된다. 그럼 과연 안에 얼마나 바뀌었을지가. 한번 딱 보시면.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럼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 네. 가시죠. 예, 아.
근데 딱 들어오는 여기 초입이라서 선생님들 댁은 또. 오, 진짜 밖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이거 그냥 신축한 요새 새로 건축가들이 새로 모던한 집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부엌을 고친 것 느낌이 안 나고. 신축 같은 구옥이라 오호라 허튼 말은 아니었네요. 정말 새 집처럼 인상이 훤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집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공간마다 반층씩 단차를 뒀습니다. 집이 지어진 1980년대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설계 방식이었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반층씩 물려 있네요. 그 스키플로어로. 그러니까 여기가 좀 높고 저쪽 마당 쪽이 낮아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층씩. 단차 때문에 중간중간 턱이 생기면서 건물 인면도 변화무쌍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딱 들어왔을 때 이 계단이 이렇게 개방감 있는 계단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안 맞고 이렇게 위아래가 다 보이는. 네. 원래는 다 막혀 다 막혀 있었는데. 그냥 딱 와서 답답함을 느껴서 건축가 선생님한테 일단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죠? 그래서 폐쇄적이 된 콘크리트 계단을 싹 철거를 하고 최대한 개방감을 살리는 데 주력을 했답니다. 여기가 이제 식당 겸 주방, 다이닝 앤 키친. 여기 깊네요. 네. 주방이 꽤 깊네요. 근데 원래 이것도 네. 여기 지금 돌출되어 있는 벽 있죠. 다용도 공간. 네, 거기가 다용도실. 완전 막혀 있던 곳인데 열었군요. 예. 기존 부엌인데요. 다용도실을 터서 한층 깊고 보다 넓게 리모델링을 했죠. 저는 이 집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집 고칠 때 한번 와봤어요. 고치는 중에. 왜 이렇게 집에 관심이 없으세요? 모든 건 다 정권 부인하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야, 이게 집이 될까? 다 부셔놨으니까. 근데 이런 기둥만 놔두고 다 부셔놨으니까 언제 되지? 난 이사 날짜는 다 다가오는데 오늘 와서 보면 어머 그대로네. 내일 와서 봐도 어머 그대로네. 마음이 안타까웠죠. 근데 이 집이 될까 싶었는데 이제 한 달 반 지니까 갖춰지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선생님도 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공간 하나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제 방 하나 따로 있습니다. 지하에. 그 갑자기 기생충이란 영화가 생각나네요. 지하에. 확 트인 이 집 부엌엔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옛날에 아예 이게 벽만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여기 막혀 있고 양쪽에 벽 있고 가운데가 창문만 있었어요. 창은 있었어요. 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열 때. 예. 옛날 집의 부엌과 거실을 가로막았던 벽을 부조체만 남기고 허물었더니 짜잔! 이런 보석 같은 공간이 나타났죠. 확 트인 시야와 햇살은 덤. 게다가 집안일의 수고를 덜어주는 새로운 쓸모도 발견했다는데요.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삶의 지혜죠. 아무뇨. 이 빨래터, 저녁에는 이게 빨래터가 되는 거예요, 빨래거리가. 근데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습기 효과로 빨래도 널고 빨래거리가 돼서 참 좋습니다. 아이고 볕이 좋아서 빨래 한번 잘 마르겠어요.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꽤 넓네요. 이곳은 현관 반층 아래 자리한 거실. 여기가 이제 거실 공동존이죠. 네. 들어오는 입구이면서 요 레벨이. 그 다음에 한 반층 올라가는 레벨은 따님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가면 그 공간은 또 그냥 둘째 따님존. 되게 이렇게 무슨 다이아그램 같아요. 진짜 아버지, 공동, 그 다음에 딸, 딸들, 딸. 네. 자식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딱 층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딱 나뉘어 있는 게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적층이 쫙 되면서. 어디 재밌는 게 그뿐일까요?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이미 찾으셨으려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거실에 있는 장이 딱 꺾여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천장으로 해서 부엌으로 이렇게 싹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딱 나요. 그래서 저게 또 이렇게 가가지고 통일만. 예, 2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를테면 이제 컨셉이죠. 네네네. 모든 공간을 다 이렇게 묶는다. 네. 예, 그렇죠? 가족이 하나니까. 예, 그렇죠. 가족은 하나고 하나. 그죠? 네. 예. 소장님, 예. 저희 집에 예. 특이한 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 뭐 또 있어요? 네, 한번 열어보실래요? 아, 이렇게 당겨요? 네, 폴딩. 당겨보세요. 아, 이거 무슨 방이 하나 있네? 광이에요. 저희는 광. 광으로 쓰고 있어요. 팬트리 공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기 아까운데요, 여기. 오, 여기가. 재밌죠? 아, 제 사이즈에 딱 맞는데. 아니, 여기 나중에 뭐 등 달고 방으로 거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조용히 여기서 이렇게 참여하고. 반성문 쓰고. 반성할 거리가 많으신가 봐요. 허들의 공간에서 수납 공간으로 변신한 광. 이런 보물 찾기는 구옥이라서 가능하다지요. 구옥도 못지않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고쳐 나가면 신축 못지않게 좋거든요. 장점이 있어요. 고치지 않은 집을 사람들이 내놓고 어느 정도 가격에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놔요. 그걸 싸게 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고쳐서 살면 그게 신축이 되더라고요. 40년 세월을 거슬러 회춘한 구옥. 물론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시나? 어르신.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네. 밖에서 못 열어. 네, 안녕하세요. 뭘 또 가지고 와? 아, 저 얼음골 사가라고? 나도 오늘 또 선물을 좀 받아서 넣어놔 먹자고. 시간의 태엽을 감아 기억 속 그 옛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며 살림살이며 어쩜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요? 이 집 지으면서 들어왔어요. 83년에. 83년. 예, 들었지. 산 역사시네. 아주 산 중인입니다. 이 집에서 반평생을 보냈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4년생, 우리 나이로 89세입니다. 어머, 굉장히 견고한 건, 뭐, 쓸모있게 편안하게 모양 있게는 못 졌어도 견고한 거는 아주 믿을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반들반들 윤기 도는 계단. 석가래는 또 얼마나 우직하고요. 빛나던 지난 시절의 흔적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정도 깊어질 밖에요. 이만한 데가 없어요. 내가 사는 집에서 뭐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아주 만족해요. 네, 인생이 깃든 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누구지? 나가요. 아유, 현걸이 왔냐? 오래간만. 오래간만. 어서 와. 천민이지 않았어? 응. 쌍둥이들은 잘 크고? 손님이 오신 것 같죠? 아내의 조카이자 이 집을 리모델링한 건축가랍니다. 아유. 반갑다, 야. 오래간만인데. 응.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 예쁘게 워낙 잘해줘서 예쁘게 잘 살고 집 처음 온 사람들 다 예쁘게 잘 됐대. 워낙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예쁘게 잘해줘서 고마워.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예. 뭐, 그래도 그래도 예, 많이 티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생각나. 집 매매하기 전에 예. 너무 오래된 집이라고 하기 전에 한 번만 말해주지 그랬던 거야. 너무 오래된 집이니까.
그 공간들이 이제 그 동굴처럼 숨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평면도 한번 구해서 보고 이런 그 빌라, 이런 집이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야 하는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다 트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각각의 공간들을 하나의 어떤 나무 가지들이 방방들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것처럼 계단실 중심으로 여러 공간들을 한번 연기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2층, 네, 3층. 선생님 5층짜리 아파트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놔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이제 내가 들어왔을 때 봤던 공간이네요. 아늑한 공간. 현관 반층 위에 자리한 공간. 지금은 햇살 명당이지만 과거엔 처지가 좀 달랐다네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방이었나 보죠? 네, 방이 이렇게 해서 완전 벽이었고 문이 하나 쪽문이 있었어요. 창고나 다름없던 곳은 벽을 터서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집 큰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몰랐죠. 네. 부모님 공간하고 제 공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 제 개인적인 공간을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계단실을 중심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방. 자연히 가족의 독립성도 보장이 된다죠. 이곳은 남편이 주로 머무는 지하방. 뭘 하시나 봤더니 역시나 못다한 일을 하고 있네요. 일쟁이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40년간 전혀 손대지 않았던 집이었지만 마치 흙 속에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좋았답니다. 그래도 아쉬움은 없었을까요? 당신 있어? 네. 아쉬운 거? 저는 좋은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구가 여기에 북박이에 붙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집의 하나의 그 가구처럼 그렇게 늙어가겠죠. 우리의 지금 이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늙어가도 좋을 집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빌라에서 부부의 삶도 자연스레 깊어져 갑니다.